자, 네 번째 실습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MySQL 워크벤치 이렇게 설치하고 연결했나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AWS에서 만든 거죠. 아이디는 admin, 비밀번호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end 포인트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생기죠. 이게 첫 번째 영상 말고 PPT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connect to database를 바로 하지 말고 매니지 커넥션을 해서 여기다 하나를 추가하세요. 밑에 new를 눌러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추가를 하세요. 그리고 close 그러면은 여기 뜹니다. 이거는 MySQL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대시보드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하나 뜨죠. 그래서 내가 관리하는 DB가 많으면 이게 여러 개가 있겠죠. 자, 하나 떴으니까 이걸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이렇게 넘어오고요. 여기에서 자, InnoDB라는 게 하나 지금 들어있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AW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면은 InnoDB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름을 아마 여기서는 못 바꾸고 아마 DB를 생성할 때 바꾸던지 처음부터 지정하든지 해야 될 건데, 예, 이거 어떻게 닫지? X. 네, 일단 요거는 다 필요 없으니까 닫아놓고, 자, InnoDB라는 게 어떤 그 InnoDB 엔진이래요.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래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어떤 엔진과 같은 거죠. 그게 엔진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엔진이 좋으면은 DB가 효과적으로 잘 관리되고 또 그 내용이 잘 뭐 망가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InnoDB라는 엔진을 AWS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지금 뭐 선택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테이블을 만들면 테이블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여러분이 만든 테이블들이 쭉쭉쭉 들어갈 거고, 뷰를 만들면 뷰 밑에 들어갈 겁니다. 펑션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 전에 create table을 여기서 create table 하면 되겠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InnoDB 형식으로 InnoDB라는 어떤 템플릿으로 데이터베이스를, InnoDB는 템플릿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아무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 뭐랄까, 이게 데이터베이스죠. 테스트 마리아 DB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인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아무튼 스킴을 만들고 스킴 밑에 있는 테이블들을 만들 건데 InnoDB라는 이 엔진에 해당되는 걸 만들 거예요. 설명이 복잡한데 일단 실행을 바로 해보면 데이터베이스 위에 여기 메뉴 데이터베이스 리버스 엔지니어라고 있죠. 컨트롤 R 누르면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또 호스트 네임과 이런 게 있겠죠. 어드민 넥스트 누르면 연결합니다.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마존 클라우드로 AWS로 연결됐고, 또 넥스트. 자, select scheme you want to include. 요걸로 가지고 InnoDB라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AWS에 들어있는 저 스킴을 이용해서 저 스킴 속으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테이블들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넥스트를 누르면 어떻게 쭉쭉 진행해서 끝났어요. 그냥 execute 쭉쭉쭉쭉 뭐가 막 변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넥스트 하면 끝납니다. 자, finish. 이렇게, 자, 여기 요 과정에서 이게 자동적으로 생겼습니다. 아까 그 과정 가운데 두 개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MyDB가 있고 InnoDB가 있는데
자, 여기 피지컬 스킴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어떤 저장소 같은 건데, 요 앞에 여기 이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노DB인데 세로 고침을 누르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건 좀 이따 하고요. 자, 우리는 이노DB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MyDB가 자동으로 생겼는데 이 MyDB는 지울 거예요. 이노DB를 이용할 건데 지워버립시다. 딜리트. 자, 이노DB 형식으로 이 속에다가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아까 리버스 엔지니어를 하면서 이노DB를 선택했죠. 그래서 이노DB 안에다가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까 MyDB는 자동적으로 생성된 건데, 물론 그 속에도 테이블 구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여기 이제 아마존 AWS에서 지원하는 그 엔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테이블 이거는 AWS를 너무 오랫동안 켜놓고 있었더니 네. 자, 여기서 테이블 플러스 여기서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 맵을 해봅시다. 자, 테이블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게 테이블 만드는 거고요. 여기 아이콘들 있죠. 테이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을 뭐 무슨 테이블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그 속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테이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 관련 있는, 예를 들어서 new 레이어 하지 말고 뭐 user 데이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들 여기다가 불러넣는다는 거죠. 테이블 1은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user db라고 할까요? 혹은 login information 로그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필드들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건 그냥 공식처럼 id를 해줘요. id는 1, 2, 3, 4니까 int 정수겠죠. 인테저겠죠. int. 자, pk는 primary key예요. 이게 하나의 테이블인데, 로그인 인포라는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는 모든 테이블에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면 돼요. 첫 번째 사람은 1번, 두 번째 사람은 2번. 그래서 1번, 2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1번이고 두 번째 사람이 2번이고 한 사람 번호가 하나씩 커지면 좋겠죠. 자동으로. 그래서 얘는, 왜냐면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받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름과 이런 것만 입력받을 겁니다. 아이디는 자동으로 생성될 거예요. 그래서 AI라는 걸 누르면 이게 뭐냐면 auto incremental이라고 해서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요. 타입이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 자, 두 번째,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로그인 만들었습니까? 어떤 필드들을 만들었죠? 뭐 꼭 로그인이 아니어도 되죠. 저는 이렇게 이시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이름 있네요. name. 이름은 어떤 값을 받을까? 이름은 캐릭터니까 한 10개 캐릭터를 받아볼까요? 앞에 var 캐릭터는 뭐냐면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뭐 세 글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글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정해진 값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해진 길이를, 아니면 이렇게 가변적으로 받을 수도 있죠. 이제 n은 뭐냐면 빈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빈칸을 해놓고 나서 서브밋을 누르면,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여기 값이 비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물론 그거 해줘야 되지만은, 여기서도 빈칸이 있으면은 그 데이터는 입력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같은 경우 체크를 해줘야겠죠. 자, 체크박스 1, 2, 3 이 같은 경우는 체크박스 1. 체크박스 1은 0 아니면 1 값
값이겠죠. 불린으로 여기서 불린을 선택을 하면 불린이니까 0, 1. 자, 불린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타이니 인테저로 바뀌더라고요. 뭐냐면 타이니 인테저는 한 1바이트짜리 1바이트 맞나? 그러니까 인테저는 엄청나게 큰 숫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100만, 200만. 근데 타이니 인테저는 딱 몇 글자의 숫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아니면 1이란 두 개인데 원래는 이렇게 타이니 인테저로 바뀌더라고요. 불린을 선택하면. 체크박스 2번 또 타이니 인테저 하면 되겠고요. 체크박스 3번도 타이니 인테저 하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값이 비어 있으면 얘도 안 된다. 체크돼 있으면 1이고 체크 안 돼 있으면 0이죠. 0 아니면 1인 거지 값이 비어 있는 건 아니죠. 0이라는 값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날짜 데이트네요. 여기는 데이트 타입이 있어요. 타입 중에 데이트 타입이 있고 데이트 타임 타입이 있고 뭐 이렇게 있죠. year가 있고 데이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 이런 것들을 일단 일부 생략을 하고요. 주민등록번호인데 그런 것도 여기서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넘어가죠. 패스워드 모든 걸 지금 다 하진 않을게요. 패스워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패스워드는 나중에 저걸 뭐라고 하지? 암호화를 해줘야 돼요. 암호화. 안 그렇고 패스워드를 여기 그냥 캐릭터로다가 저장해 놓으면은 남도 패스워드가 눈으로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를 해서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쉬라 그래요. 해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해쉬를 하면은 그 이상한 글자들로 바뀌는 거죠. 암호가 그 이상한 글자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A, B 이런 알파벳과 뭐 퍼센트 표시, 달러 표시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이 섞여서 들어가겠죠. 보통 암호화된 코드는 뭐 그 어떤 글자가 암호화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길이가 길어지니까 캐릭터 45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 VAR 이거 생략해도 좋고요. 어떤 경우는 패스워드 모르고 지워버렸네. 패스워드 캐릭터 45로 이거 이런 게 자꾸 자동으로 생겨요. 탭을 누르면은 지우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요 밑에 여기 회색이 쳐진 거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가 인 경우에 이렇게 밑에 생깁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끄면 없어지죠. 프라이머리 키는 이 테이블 하나에 하나만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n 값은 전부 다 nn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not null이라고 비어있는 값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id는 auto incremental 해서 일씩 증가하는. 그 말고도 binary column, unsigned data type 여러가지 데이터 타입을 허용해주냐 안 해주냐 라는 것을 여기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었으면 앞에 가보면 InnoDB에 로그인 인포가 하나 생긴 거 보이죠? 일단 저장 하나 해보고 해놓습니다. 자, 여기 저는 뭐 테스트 마리아DB 1 AWS에서도 이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고 지금 계속 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로컬 컴퓨터예요. 제 컴퓨터에다가 요 내용을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지금 할 건데 바로 지금 SQL 서버 AWS SQL 서버로 방금 생성한 이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송된 그 서버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남아 있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도 방금 이런 지금 스킴 그린 것들을 바로 저장해 놨습니다. 언제든 나중에 불러와서 쓰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여기 AWS 클라우드 9에 클라우드 9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클라우드 9을 만들었습니까? 제 클라우드 9 만드는 인바이러먼트 만드는 거 옛날에 튜토리얼 두 번째 튜토리얼에서 얘기했었는데, 자 보세요. 요거는 저의 아마존 클라우드 9에 있는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저는 두 개가 있어요. create environment 해가지고 이름을 뭐로 하겠느냐, next step 쭉쭉 가면은 일단은 T2 마이크로, 뒤로 갈수록 사용료가 비싸지는 거예요. CPU, 램 이런 게 많으면 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위에는 놔두고 쭉쭉 놔두고 플랫폼을 뭐로 할 거냐, 아마존 리눅스로 할 거냐 등등 있는데 레코멘드 되는 걸로 해도 됩니다. 결국 리눅스 서버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트 세이빙 세팅을 쭉쭉 놔두고요. VPC랑 다 놔두고 넥스트 스텝 넘어가서 누르면은 크리에이트 돼요. 저는 캔슬 하고요. 두 개 만들어 놨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오픈 IDE를 누르면 이 창이 뜨는 거예요. 클라우드 9이 뜨는 겁니다. 클라우드 9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파일 구조가 나오고요. 위에 열어놓은 그런 파일들이 나오고, 이 밑에가 바로 리눅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리눅스 콘솔이죠. 터미널. 여기서 뭐 ls 하면은 ls는 리스트를 보여주는 건데, 파일명, 여기 있는 파일명들 여기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들, 그런 커맨드 라인 인풋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요 상에서 결국 자바스크립트 서버를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서버를 JS 파일로 만들고 나서, 여기 지금 Node.js 기반의 서버이기 때문에 server.js라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주고 나서 얘를 여기서 런을 시키면 서버가 돌아가는 겁니다. 네, 지금 돌아가는 중이고, 이렇게 서버가 돌아갈 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나? 이게 지금 제가 받아 놓은 IP 주소예요. 공유용 IP, 공개용 IP. 그래서 아마존 AWS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휴대폰에서 접속해 볼 수 없는데, 요 엘라스틱 IP를 제가 받아 가지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요 environment랑.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여기 있는 요 인덱스 파일이거든요. 요 인덱스 파일을 프리뷰 하면은 이건데, 이렇게 로컬에서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로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AWS 로컬이죠. 제 컴퓨터 로컬이 아니라 AWS 상에서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신만의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서버를 켜고 있는 그 중에만.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들어와 볼 수가 있죠. 제 서버가 켜져 있으면. 근데 저는 서버를 끌 거예요. 일단은 이게 돈 나가는 거예요. 서버 계속 켜놓고 있으면은. 그게 돈이 크진 않지만 필요할 때만 일단 켜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서버는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해야겠죠. 자, 서버를 스탑을 시켰고, 여기 이제 bash라 그래서 이제 리눅스 혹은 뭐 아두인,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거 써봤으면 이게 뭔지 좀 대충 감이 올 텐데, 결국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MS 도스 시절이 있었어요. 윈도우즈가 나오기 전에. 그때 모든 걸 다 손으로 쳐서 명령을 쳐가지고 파일을 복사하는 것도 뭐 카피 뭐 그런 것들을 손으로 쳐서 명령을 줬죠. 내가 하고자 하는 파일 복사 이런 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에 해당되는 명령을
타이핑해서 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SQL도 그런 식으로 쿼리라는 거죠. 쿼리라는 게 이게 명령을 줘서 뭔가 실행시키는 그런 쿼리 문인데, 그래서 완전 언어라고 하기보다는 저 쿼리에 가깝죠. 그것도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파이썬 뭐 그런 게 랭귀지잖아요. HTML도 하나의 랭귀지입니다. 뭐 랭귀지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일종의 뭐 어떤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문법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거기에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더해져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된 거죠. SQL도 쿼리도 일종의 랭귀지인데 일단은 명령식으로 되어 있고, 얘도 이 아마존 클라우드 9도 결국 이런 리눅스 명령어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파일을 카피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할 거는 뭐냐면 MySQL 그다음 빼기 H 한 다음에 요거 낯이 있죠. 엔드포인트예요. RDS에서 여러분 만든 그 엔드포인트를 여기다 복사하는 겁니다. MySQL에서도 한번 했었죠. 기억나죠? 여기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결국 필요한 게 호스트 네임이랑 포트랑 유저 네임인데, 이 내용이랑 여기 있는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 복사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H,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구분이냐면 이게 쌍이죠. 마이너스 H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홈페이지의 주소나 뭐 그런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P가 있고 그 다음에는 P가 이제 대문자인데 여기 그런 포트 네임을 적겠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U 하면은 유저 네임, 어드민을 적으면 돼요. 마이너스 P 한다면은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소문자 P는 패스워드에 관한 겁니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패스워드를 여기서 입력하라고 하죠. 아니면 여기서 위에서 입력해놨어도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오면 지금 이 앞에 요게 달라졌어요. MySQL이라는 걸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좀 익숙하겠다. 파이썬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게 있잖아요. 터미널이 있고 터미널에서 명령어 치고 파이썬 인스톨하고 그런 거 해봤었죠. 파이썬에 있는 어떤 필요한 라이브러리 인스톨하고 업데이트하고 그거죠. 결국 그 내용이 여기 있고, 그래서 지금 MySQL 접속한 거예요. MySQL 서버로 지금 접속했기 때문에 완전 달라진 거죠. 내가 현재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MySQL. 여기서 나오려면 EXIT를 치면은 엑시트 치면 나와집니다. 자, 마우스 키보드 키를 위로 올리면은 방금 했던 그 명령어가 그대로 다시 나오죠. H 테스트 마리아 DB1에 해당되는 이 주소를 집어넣고, 포트는 3306이고 유저네임은 어드민이고 패스워드는 아직 밝히지 않겠다. 엔터 치고 패스워드를 치는 과정 가운데 패스워드 틀렸어요. 패스워드를 치는 과정 가운데 보시면 여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자, MySQL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show databases 라고 치고 항상 요 세미콜론 해주면 이렇게 show database 하면은 여기에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중에서 InnoDB 하나만 여기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InnoDB를 지금 여기서 만들었죠. 방금 이거 만들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결국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저번 시간에 만든 요걸
AWS에다가 올려가지고 올렸죠. 이게 아니고 이거죠. 그냥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파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파일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걔를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 run this file 누르면은 아니구나, 프리뷰인데 run이 아니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없구나. 얘를 이거 상태에서 위에 프리뷰 누르면 돼요. 프리뷰 파일 이렇게 뜨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대략적으로 로그 인포 이걸 만들었죠.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자, 여기서 만든 게 현재 아마존 AWS 여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내야 돼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리버스 엔지니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노DB의 형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노DB 안에 지금 테이블이 로그인 인포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요 내용을 보내줘야 돼요. AWS로. 데이터베이스에 forward가 있습니다. 아까는 reverse였고 가져오는 거였고 이제 forward 합니다. Ctrl G 누르면 이게 뜨죠. 그냥 next 하면 되겠죠.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걸 나중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만 잡아서 테이블 구조만 잡아서 AWS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를 해보면 되고요. 지금 뭘 만들었죠?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여기 테이블 view라는 게 있고 루틴 그룹이라는 게 있고 한데 이런 것들 안 만들었죠. 토탈 오브젝트 자체도 없습니다. 만약에 만들었으면은 걔네들도 view도 가져와야 되고 루틴 오브젝트도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은 없으니까 MySQL 테이블 오브젝트만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넥스트.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죠. 뭔가 어떤 새로운 랭귀지 같죠. 맞아요. 이게 바로 쿼리라고 하는 겁니다. 쿼리. 요 앞에 땡땡이라고 치면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set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옵션들을 쭉 적어 놓고 old unique queue check, old foreign queue check 이런 체크를 하겠다라는 거네요. 체크를 하고 여기서 create 하겠다, 스키마를 만들겠다, 이노DB가 없으면 이노DB를 하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reate table 하겠다. 이노DB에 login info라는 게 없으면 if not exist 없으면 만들겠다. 로그인 인포를 만들어서 id는 int다. not null이다. nn이라는 뜻이죠. auto increment다. 그 다음에 name은 캐릭터 값이다. 변형되는 캐릭터 값이고 not null이다. 안에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 체크박스 1, 2 이런 것들. 요런 속성을 가진 애들을 만들겠다라고 명령어를 자동으로 생성한 거예요. 쿼리 문이라 그래요. 쿼리 문. 그래서 아까 이것을 사실 여기에서 치는 거거든요. 이걸 머릿속에 쿼리 명령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쳐내면은 그 내용이 여기다가 적히는 거죠. 쿼리에 대한 쿼리 내용이.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우리가 타이핑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일종의 머리로 외워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타이핑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실수로 잘못 치면은 데이터가 엉뚱한 값에 들어간다든지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날려 먹었죠. 그래서 항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게 바로 쿼리 SQL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MySQL 워크벤치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거 다 만들어 놓고 forward 하면은 이렇게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짜줍니다. 그리고 next 누르면
딴딴딴딴딴딴 해서 successful 했다. 방금 이게 뭘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요 MySQL에다가 이 데이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여러분 로컬 컴퓨터 여러분 랩탑에서 이런 형식을 만든 건데, 형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서버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방금 한 것처럼 forward engineer를 해서 방금 만든 그 변경된 내용, 만들어진 내용 혹은 삭제된 내용을 MySQL로 전달을 시켜줘야 돼요. forward 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 들어왔을 건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 봅시다. DESC 그러니까 select 별 모든 것을 선택하겠다. from inodb.loginInfo 이거 세미콜론까지. 자, 그러면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비어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DESC라는 명령이 있고요. inodb.loginInfo 라고 치면 방금 여기서 만든 거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아까는 이게 없었어요. 아까 Azure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 inodb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지 않는데, 아까 inodb 안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방금 forward engineer를 해서 데이터를 보낸 거죠, SQL 서버로. 그럼 여기 들어온 거죠. 자, 새로 고침. 방금 제가 뭘 했냐면은 여기 reconnect to DBMS, 결국 그 아마존 AWS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스킴 측면에서 어떤 테이블과 어떤 뷰가 있는지 쫙 목록이 나올 겁니다. 여기 이제 테이블의 첫 번째 테이블 로그인 인포고, 두 번째 테이블 여기서 만들 수도 있어요, create 테이블. 근데 여기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런 시각적인 메뉴에서 만드는 게 더 좋겠죠.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뷰도 만들 수 있고 이런 루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만든 다음에 그 속에는 유저 데이터, 그 속에는 데이터 여기 또 아이디가 또 들어가겠죠. 이 아이디는 이 아이디랑 달라요. 여기서 필요한 아이디고, 여기서는 뭐 어떤 네임이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네임은 여기 앞에 있는 네임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은 테이블 하나만 만들 겁니다. 자, 테이블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아까 만들었죠. 이 테이블을 여기로 보냈죠. 거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고 마찬가지인데, 에디트. 여기서는 그 시각적으로 에디트 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것만 할 수 있구나. 자, 여기 SQL 데이터베이스들을 쭉 나타내는 여기에서도 copy SQL to clipboard. 여기도 없어요. 여기는 시각적으로 맵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테이블과 이런 것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고, 결국 여기서 처리를 해야겠군요. 방금 로그인 인포 만들었거든요. 로그인 인포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에 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select rows limit 1000개의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여기서 제가 아까 select from 명령을 썼죠.
이거 뭐냐면 데이터를 가져와라는 명령어인데 데이터가 없다고 떴어요. 아까 empty set. 여기서 똑같이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empty set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테이블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엑셀표 같은. 여기서 직접 한번 수정을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드 타입에서 1번 아이디 1번 이름 체크박스 1번은 체크됐다. 체크박스 2번 체크 안됐다. 체크박스 3번도 안됐다. 0 아니면 1이니까 얘네들은 데이트 날짜의 유형은 얘랑 좀 달라요. 이건 쿼리 안에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날짜의 유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YY-MM-DD 그러니까 2021-04-02 이런 식으로 돼요.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같은 거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치면 안 되죠. 남들이 알아볼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가 패스워드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곤란하죠. 뭐 이런 식으로 임시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쳤으면은 얘가 이 서버로 넘어가야 돼요. 얘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컴퓨터에서 아무리 이걸 만들고 아무리 데이터를 집어넣고 해도 걔는 여러분 컴퓨터 속에서만 있는 애지 이쪽에 가지를 않습니다. 보내야 돼요. 보내는 거 여기 밑에 있죠. 어플라이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갑니다. 아주 쉽게. 자 가는데 어떻게 가냐, 결국은 이런 쿼리를 만들어서 그 쿼리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치는 거랑 똑같아요. 복사해서 붙여볼까요? 얘를 카피해서 복사해가지고 복사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는 1이고 WLE 얘를 여기다 복사했습니다. 쿼리가 저게 됐어요. 쿼리가 뭐라고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캔슬 할게요. 캔슬. 그리고 나서 DB를 다시 로드를 시켜요. DB를 로드 시키고 아니 DB 로드가 아니라 이 쿼리를 실행시킵니다. 여기서 쿼리 실행시키면 지금 밑에 이렇게 로드 불러졌고 성공적으로 불러졌잖아요. 근데 아까는 빈 칸이었어요. 근데 한 줄이 들어있네요. 그게 방금 여기서 쳐서 들어간 거예요. 한 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그대로 여기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치면은 테이블이 나와요. id 1 name 그죠? 그래서 여기 insert라는 게 바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명령문. select는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게 select예요. 그래서 별은 이제 all이죠. 전부 다 가져오겠다. 모든 걸 가져오겠다는 거고, 조건에 따라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름이 모인 사람을 가져오겠다. 체크박스가 이게 체크된 사람을 가져오겠다. 등등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때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하튼 insert into 해가지고 뭐라고 쳤기 때문에 그 값이 여기 들어왔어요. 계속 해보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테이블로 칠 수도 있어요. 2, 3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 여 위에 글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마리아 DB 그리고 체크박스는 모두 다 체크되어 있다라는 가정으로 1, 1, 1 날짜는 안 바꿀게요. 비밀번호도 그냥 놔두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해 놓고 나서 자 방금 제가 2, 3, 뭐 4, 5, 6 막 쳤잖아요.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쳐놓은 애들을 어플라이 안 누르고 아마존 데이터에 저장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얘를 실행시키면은 한 줄이 생길 거예요. 아이디가 2번이고 네임이 마리아 DB인 애가 생길 겁니다.
실행해보죠. 클릭. 안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select from을 먼저 해서 먼저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얘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밑에 select from을 해주면 보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또 실행을 시키면은 안 돼요. 이미 들어있거든요, 이 속에. 그걸 체크를 해보려면 얘를 이렇게 잠깐 숨겨놓고 카피 해놓고 얘를 실행시키면은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가져올 거예요. 실행시키면은 네, 들어왔습니다. 2번 마리아DB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밑에 썼죠. 셀렉트를 위에 쓰고, 그래서 실행이 이미 돼버려서 한 줄 들어온 건데 아까는 첫 번째 줄밖에 안 보였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이걸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되게 복잡한 거죠. 이걸 다 여기 MySQL에다가 쿼리를 쳐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려면. 그래서 바로 이런 워크벤치를 이용을 하는 거죠. 자, 한 줄 더 추가하려면 insert into를 이 위에다가 해놓으면 되겠죠. 3번, 그 다음 이름,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또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한 줄 추가되고 나서 불러왔기 때문에 불러와진 게 보입니다. 자, 3개까지 지금 집어 넣어줬어요. 이거 계속 눌러보면 어떻게 되지?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 키 값 때문에 에러 나가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해놨는데 프라이머리 키 3번이 이미 있습니다. 3번이 이미 있죠. 근데 또 3번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에러가 난 거죠. 얘를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더라? 비워놓고 값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null은 안 되니까 4번 값으로 집어넣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5번 또 집어넣고.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씩 커지면서 쭉쭉쭉쭉쭉 들어오겠죠. 네. 지금 이 테이블은 제가 요거 execute를 누르는 순간 데이터베이스 AWS 마리아DB 안에다가 이거 한 줄을 추가를 한 거예요. 인서트를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 줄 추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풋이고 아웃풋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미 마리아DB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셀렉트를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5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복사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6번으로 얘를 6번으로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6줄이 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걸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 5번 있으니까. 6번을 치면요 에러 나겠죠. 왜냐면 6번을 여기서 인서트 했으니까. 여기는 아직 안 불러와졌더라도 인서트를 이미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한 줄씩 추가된 거예요. 이거를 실행시켜보면 에러가 뜨죠. 6번은 이미 있다. 새로 만들려면 이제 7번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서 넣을 수도 있지만 얘를 또 복사해다가 여기서 넣겠습니다. 엔터.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7줄짜리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는 일단은 얘만 실행시켜 봅시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선택한 것만 실행이 되니까 얘 쫙 뜨겠죠. 얘는 실행이 안 됐어요. 방금 얘만 실행이 됐어요. 자, 7줄이 들어왔어요. 7줄 들어왔나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런 MySQL 워크벤치에서 여기 있는 요 윗부분이 일종의 콘솔 여기 터미널 같은 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쳐도 나오고 여기서 쳐도 똑같은 게 실행이 되고 이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나오고 여기는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고 그런 차이죠.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를 잘 써서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MySQL에서 일일이 한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비가시적으로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상상하면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옛날 방법이고 MySQL 워크벤치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혹시 필요하면 여기서 지우면 돼요. 자, 3번부터 이 네 줄을 지우겠습니다. delete. 지워졌어요. apply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새로운 쿼리문이 나왔네요. delete 하겠다. InnoDB 로그인 인포라는 InnoDB라는 스킴의 이름이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InnoDB는 테이블의 이름이죠. InnoDB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을 지우겠다. 여기서부터 from. 근데 뭘 지우냐면 where id가 3번이 애를 지우겠다. id가 4번인 애를 지우겠다. id가 5번인 애를 지우겠다. 그래서 얘를 여기서 apply를 클릭하지 않고 복사해 가지고 여기 집어넣으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여기 쿼리문을 직접 치는 것을 좀 최소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발자라면 백엔드 개발자라면 이 작업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해보자는 거죠.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그래서 apply를 누르면 짠 하고 다 올라갔고 finish. 자, 볼까요?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죠. select from 여기 select를 불러와 봅니다. 자, 1, 2, 7 3개 남았죠. 여기도 select 해가지고 실행시켜 보면 1, 2, 7 똑같은 게 3개 남았죠. 자,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SQ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query라는 명령문, 결국 select, insert, delete 이런 명령문을 가지고 한 줄 추가해라, 지워라, 그 다음에 뭘 찾아라, 검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는 그 명령어 자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실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그 명령어를 보낼 거거든요. SQL로.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받아온 이 정보들을 한 줄 추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홈페이지에서 이 한 줄 어떤 내용들을 불러오면은 결국 여기서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습 4번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종의 강의, 일종의 환경 설정 같은 거죠. 이제 실제 코딩은 이제부터예요. SQL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 개발자라고 하면 근데 최소한으로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최소한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만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 쓸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워크벤치를 이용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방금 이 많은 내용들을 전부 여기서 쳐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MySQL 쳐가지고 뭔가 공부해 보려 그러면 전부 이거 나올 거예요. 이게 다 쳐서 하는 거.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고 그 명령어를 어떻게 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하는 그런 복잡한 일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백엔드 관리자가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 우리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어떤 중간 지점의 기획력과 뭐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것보다는 좀 쉬운 걸로 접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MySQL 워크벤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내고 나중에 여기서 데이터가 하나 더 생기면
생겼는데 여기 데이터에 이렇게 뭐 연결시키거나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할 건데, 여기서 네임이 있으면은 이 네임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1에 있는 네임이랑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연결시켜서 이쪽 데이터를 저쪽으로 보내고, 그런 것들을 전부, 그런 것도 전부 코드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그래픽적으로 한 다음에 forward engineer 하면은 내가 방금 해놓은 그것들을 코드로 변환을 시켜줘요, 알아서. 그리고 그 코드가 결국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상황, 이 상태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행이 됩니다, 백단에서. 아니면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여기서 직접 카피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 실행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설명할 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필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으면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다 안 해도 되니까 필드를 저는 몇 개 안 썼죠. ID, name 몇 개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었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일단은 뭐가 필요한지, name은 캐릭터니까 캐릭터 스타일로 여기 캐릭터로, 일단 체크박스는 0 아니면 1이다. 그래서 int, tiny int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트 값, 그건 데이트라는 파일 타입으로 했고, 데이터 타입으로. 그 외에 이어는 생략한 거예요. 주민번호 생략하고 다 생략했고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두 개 입력할 필요 없죠. 하나만 입력하면 되죠. 두 개가 같냐 안 같냐라는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한 다음에 같으면 여기 쿼리에는 같으면 쿼리를 실행시켜 가지고 패스워드라는 값을 집어넣는 거죠. 요건 생략했습니다. 리셋은 SQL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이 내용을 리셋 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뿐이고, 복잡하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요청을 할게요. 테이블도 많이 그리지 않고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녹화를 할게요. 결국 서브밋을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쭉 변수 안에 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죠? 어디 갔어? 여기 변수 안에 뭐 다 집어넣어 놨죠. 그 변수에 있는 내용을 쿼리문을 통해서, MySQL 쿼리문을 통해서 마리아DB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을 다음까지 하겠습니다. 불러오는 건 그 다음에 할 거고, 일단 저장하는 것만.